안녕하십니까. 이거는 무조건 부합격이다. 인사와 자신의 키워드. 이렇게 위스키 할 때 이렇게. 안녕하세요, 슈르입니다. 이번 영상은 면접 메이크업부터 면접 머리 하는 것과 그리고 면접 때 꿀팁까지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켜봤어요. 우선 저는 낮은 스펙에 대학병원의 모든 면접을 붙었던 그런 면접 100%의 합격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별건 아니지만 사소한 것까지 메이크업부터 면접 때 임하는 자세까지 좀 알려드리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정보를 주고자 저의 주관적이지만 그래도 저의 주관적인 기준이 여러분들께도 조금 사용되실 수 있도록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선 메이크업부터 저는 어떻게 준비를 했었는지 이렇게 보여드리고 설명까지 쭈루룩 가보겠습니다. 피부부터 커버해 줄게요. 저는 과하게 커버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해서 좀 살짝 톡 찍어서 그걸로 펴바르는 정도로 커버해 주고 있습니다. 아이섀도우는 두 가지의 컬러의 데일리한 색상을 살짝 음영을 준다는 느낌으로만 펴발라줄게요. 글리터는 연한 핑크 색상으로 과하지 않게 소량으로 연출해줄게요. 아이라인 점막을 채우기 전에 뷰러로 속눈썹을 올려주고 다크브라운 색상의 아이라인으로 눈썹 점막과 눈꼬리까지 살짝 눈꼬리를 내려서 순둥한 인상을 만들어줄게요. 섀도우로 삼각존을 채워서 뒤트임의 효과를 줄게요. 눈썹은 각자 자신에게 어울리는 모양대로 그려줄게요. 저는 살짝 아치형으로 그려줬습니다. 아이브로우로 애교살을 그려줄게요. 살짝 눈웃음을 지운 다음 그 위에 자연스럽게 펴발라서 흰색 글리터 아이라이너로 애교살을 강조해줄게요. 뷰러로 속눈썹을 올려주고 마스카라로 속눈썹을 고정시켜줄게요. 소량의 쉐딩으로 자연스러운 얼굴 윤곽을 연출해줄게요. 연한 핑크빛 색상의 블러셔로 자연스럽게 칠해줄게요. 립밤으로 입술을 글로시하게 연출해주고 입술 라이너로 오버립을 살짝만 그려줄게요. 그리고 각자에게 어울리는 입술 색상을 발라줍니다. 그럼 완성! 면접에서는 과하지 않은 메이크업을 연출하는 게 제일 베스트인 것 같아서 저는 모든 화장을 다 연하게 했습니다. 네, 머리를 다시 처음부터 초심의 마음으로 실습 머리 때처럼 처음에는 머리를 묶어줄게요. 이게 그래도 머리는 좀 깔끔하게 우선 꼬리빗으로 이렇게 빗어줄게요. 좀 볼륨을 세우고 싶은 곳이 있다면은 이거를 이렇게 뒤로 세워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옆으로 넘기면 죽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뒤로 이렇게 한번 쭉 잡고 이렇게 쭉 잡고. 머리를 이제 고정을 시켜볼게요. 스프레이는 올리브영에서 산 스프레이를 사용했고요. 이 스프레이가 되게 빡 고정시키는 느낌이라기보다는 되게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는 손으로 만지면 금방 풀어질 수 있게끔 하는 그 정도의 고정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되게 자연스럽게 연출하고 싶으시다면은 이걸로 사용해주시고 완전 그냥 되게 빡빡 고정하고 싶으시다면은 다른 스프레이를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스프레이를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머리에다가 직접적으로 뿌리지 않고 이 꼬리빗에다가 위에다가 이렇게 뿌려서 해볼 건데요. 이 머리 붓는 부분이 이런 식으로 빗어주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이 밑으로 내려오게끔 이렇게 빗어주도록 할게요. 이 머리 빗는 부분을 이렇게 빗다 보면은 머리가 걸려가지고 머리가 막 튀어나와가지고 오히려 더 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빗지 못하도록 이걸로 이렇게 빗어줄게요. 근데 빗을 때도 여기를 너무 눕히지 말고 여기를 좀 세우는 형식으로 해줄게요. 괜히 눕혔다가 또 올라올 때 이렇게 팍 머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머리가 옆에 딱 붙어서 고정시키는 게 제일 그나마 어울리는 머리여서 저는 여기 있는 머리들을 싹 다 아예 붙여보도록 할게요. 어떤가요? 엄청 되게 자연스럽게 고정됐죠.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살려야 하는 부분을 고정을 시켜볼 건데 그래서 이 부분은 실핀으로 고정을 시켜볼게요. 이거를 뒤로 넘겨서 뒤로 넘기는 부분을 이렇게 좀 세워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넘겨줄게요. 이렇게 머리를 고정시켜두고 이제 머리 스프레이로 정리를 한번 해줄게요. 그리고 이제 옆에를 저는 좀 눌러주는 게 좀 괜찮아가지고 여기 옆에를 확 눌러줄게요. 점점 머리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네, 이렇게 머리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귀걸이도 좀 세세하게 신경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진주 귀걸이까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피어싱이랑 귀걸이를 교체해 보도록 할게요. 피어싱은 이미지상으로 물론 없는 게 좋겠죠? 좀 깔끔하게. 이 세세한 것까지 준비가 끝나면은 이제 제가 자켓을 한번 입고 와볼게요. 짜잔! 이렇게 면접 복장까지 딱 갖추고 왔는데요. 어떤가요? 면접자 같나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리얼하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직접 해봤고요. 본격적으로 면접 준비 방법이랑 그리고 면접 때 어떤 자세로 임하는지 그리고 꿀팁, 제가 병원에서 받았던 상황들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로 저의 면접 준비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저는 홍지문 초록이로 먼저 기본적인 직무 파트를 준비를 했어요. 우선 면접이 1, 2차로 나눠져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1차에서는 실무진 면접이랑 2차에서는 경영진 면접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보통 실무진에서는 직무를 많이 물어보고 경영진에서는 인성을 많이 물어보는 그런 형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무진 준비에서는 홍지문 초록이를 정독을 했고요. 홍지문 초록이 파트는 또 직무 파트에서 기본이랑 성인이 나눠져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저는 기본을 정말 완벽하게 달달달달 준비를 했고, 성인은 어느 정도 나 이 정도면 알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는 알 거야, 이런 식으로 저의 주관적으로의 생각으로만 넘어갔습니다. 물론 기본이랑 성인을 둘 다 완벽하게 아시면은 완전 정말 퍼펙트 하시겠지만 저는 그때 실습을 같이 하고 있는 중이었어서 아무래도 성인까지는 정말 저한테는 무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어느 정도 제가 조절을 해서 기본은 완전 그냥 싹 다 외웠자 하는 느낌으로 기본을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또 아무래도 기본과 성인의 대답 못하는 차이는 좀 클 것 같아요. 만약에 성인을 대답을 못하겠다면은 그래도 어느 분들은 죄송합니다, 다음에 열심히 더 공부해오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제 기본 질문을 다시 물어봐 주세요. 그럼 이제 거기서 기본을 이제 아는 대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죠. 근데 기본 질문부터 죄송합니다, 더 열심히 공부해오겠습니다 하면은 살짝 성인을 모르는 것과 기본을 모르는 것에 대한 그런 마이너스 요소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기본 질문들은 다 저희가 간호학과 4학년을 배워왔다면은 어느 정도 한 번 읽었을 때 이건 이거였지? 라면서 넘어갈 수 있는 질문들인데, 그것마저도 대답을 못한다면은 살짝 면접관들한테는 조금 좋은 인상은 조금 아니지 않을까라는 그런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본은 100% 외우고 성인은 한 7, 80% 정도 외우자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홍지문 초록이를 정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 성인 파트가 진짜 너무 어려워서 너무 시간을 허비하기가 좀 힘들다 싶으시면은 홍지문 초록이 보면 어느 병원에서 출제되었다는 그런 출제 문제가 있거든요. 출제된 문제만 한번 보시고 그것만 달달달달달 외우시면은 좀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운이 좋았던 게 그냥 순천향 대학교 병원에서 출제되었던 문제만 좀 한번 보자 해서 그것만 몇 문제 안 되는 것만 쭉 보고 그리고 들어갔는데 딱 그 문제가 출제되었더라고요. 저는 직무 질문에서는 NTG 사용 기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라는 문제를 받았었는데 그걸 그대로 홍지문에서 외웠던 걸 달달달달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되게 대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넘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홍지문 초록이 플러스 이론집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 조그마한 책자 흰색으로 되어 있는 거, 그것도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시간이 있으시다면. 제가 은평성모병원 때 실무진 면접에서 정말 큰 멘붕이었었어요. 제가 진짜 면접 때 그렇게까지 멘붕이 온 적이 없는데 거기서는 그냥 그 면접하는 중간에 이거는 난 무조건 불합격이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멘붕이었어요. 왜냐면은 처음부터 질문을 크론병과 소화성 궤양에 대해서 차이점을 말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주시더라고요. 완전 그냥 딱 그냥 성인 파트에 대해서 그냥 질문을 해주셔서 거기서부터 이미 망했다, 나 성인 파트 제대로 공부 못했는데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대답하지 하는데, 다른 분들도 제대로 대답하시는 분들은 한 번 계셨고 다른 분들도 다 죄송합니다, 더 열심히 공부해오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넘겼어서, 그래서 면접관 분들이 오히려 저희에게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문제 난이도를 너무 높은 것으로 주었나 봅니다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기본 파트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면접관 분들도 아무래도 저희가 학생이다 보니까 그렇게 큰 기대감은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느 정도 순발력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만 이렇게 공부하시고, 또 인성 질문이랑 그런 다른 대학병원도 준비해야 되고 하시니까 너무 한 곳으로만 올인하지 마시고 조금 여러 가지 이렇게 다 같이 준비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직무 면접에서는 어떤 질문 위주로 나오는지 정독을 하고, 인성 질문은 훑어보는 정도로만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성 질문을 하나도 준비를 안 했어요. 인성은 그냥 딱 2개, 지원 동기랑 자기소개 이 2개만 준비를 하고 나머지는 그냥 다 즉흥적으로 대처를 하자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면접에 임했습니다. 인성을 너무 달달달달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부터 이렇게 답글을 달기 시작하면은 되게 그 틀 안에서만 준비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면접 때 가면은 이제 그거를 달달달 외웠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면접에 가면은 긴장도에 따라서 또 말을 절 수도 있고 아예 까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그때는 순발력이고 뭐고 완전 멘붕이 와가지고 그냥 저는
네, 이렇게 될 수 있어서 그래서 애초에 처음부터 그냥 아예 싹 다 백지로 가가지고 그냥 거기서 백지로 간다면은 어느 정도 막 어떻게든 막 말을 끌어내려고 할 거예요. 근데 이미 써놓으면은 그 써뒀던 게 뭐였지? 이게 뭐였더라? 그거 약간 이러면서 끝날 수 있어서 그래서 제 주관적으로는 그래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냥 준비를 안 하고 그냥 한번 이런 인성 문제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만 넘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면접 자료는 직무 질문 그 칸만 보고 인성 질문은 그냥 보고만 넘겼다. 그리고 한간에 떠도는 소문이 있는데 고려대학교 병원은 인성 질문을 딱 준비해 보이는 사람은 정말 별로 안 좋아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냥 고대에서는 인성 질문 했을 때 되게 그냥 순발력으로 즉흥적으로 바로바로 나오는 좀 말을 절더라도 차라리 그렇게 저 사람은 그냥 바로바로 대답하는구나 그런 면접 자료들을 더 선호한다는 말이 있어요. 일단 저도 모르겠지만 저희 단톡방에서 계속 그렇게 다 떠들더라고요. 고대는 인성 너무 준비하면 안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라는 식으로 말이 있습니다. 제일 면접의 꽃이죠. 자기소개. 제가 정말 자기소개를 자소서 쓰는 것처럼 엄청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자기소개는 처음 면접 때 첫 인상에 딱 중요한 그런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를 전 정말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근데 저는 특징이 있는 자기소개보다는 저는 그냥 깔끔하고 무난한 그런 일반적인 그런 자기소개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자기소개를 자소서처럼 동일하게 키워드를 선정을 했어요. 저는 도전과 신중이라는 이 두 가지의 키워드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는 꼭 두 가지의 버전을 준비하셔야 돼요. 하나는 일반 자기소개, 저는 이렇습니다 라고 소개할 수 있는 자기소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기소개 및 지원 동기. 보통 어떤 병원에서는 자기소개랑 지원 동기 같이 말해주세요 라는 그런 질문을 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너무 막 두 개를 차이나게끔 파지는 마시고 마지막 줄을 조금 살짝만 말을 바꿔치기 하는 정도로만 바꾸시면은 자기소개할 때 헷갈리지 않고 그냥 원래 하던 대로 이렇게 쭉 뱉어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버전이라도 내용은 비슷하게 마지막 줄은 조금 다르게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자기소개는 대략 40초 정도 준비를 했어요. 1분치를 준비하면 오히려 1분 30초가 될 수 있어서 차라리 그냥 그런 거 비에는 좀 짧은 게 낫다 싶어서 40초 정도 했고, 또 30초 정도 말씀을 해달라고 하셔도 40초 정도 해도 괜찮아요. 왜냐면 다른 분들도 다 어기시더라고요. 제가 오히려 30초 정도 준비해달라고 해서 30초로 했다가 저만 엄청 짧고 금방 끝나가지고 조금 민망했던 상황이 있었어서 그냥 진짜 적당하게 40초 정도를 유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 당시에 제가 했던 자기소개처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살짝 오글거리긴 하는데, 안녕하십니까. 도전과 신중 두 가지의 면모를 갖춘 예비 간호사 입니다. 네, 이렇게 했었습니다. 사실 이것보다 좀 더 목소리를 높게 하이톤으로 하고 좀 더 빠르게 진행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좀 더 떨리니까. 근데 목소리는 좀 크게 내자 해가지고 안녕하십니까. 도전과 신중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살짝 그때 당시가 아니니까 좀 더 다운이 되어 있고 말하는 속도도 조금 제가 원했던 말하는 속도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포인트가 뭐였죠? 도전과 신중이라고 했죠. 여기서 저도 이렇게 키워드를 말할 때는 도전과 신중 이런 식으로 딱 포인트를 짚고 넘어갔습니다. 키워드가 중요한 이유는 이 40초 안에 나라는 인물을 그분들께 소개를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나는 먼저 키워드를 선정해가지고 이런 사람이야 난 딱 축약되게 그냥 보여드리자 해서 딱딱 보여드렸어요. 대신 되게 상반되잖아요. 도전과 신중이라는 게 너무 도전적인 사람이라면 되게 대책 없이 행동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도전과 신중이라고 해서 서로를 약간 좀 보완시킬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제가 키워드를 선정했습니다. 첫째, 둘째라고 세션을 제가 나눴어요. 그래서 첫째, 저는 과대에 도전하였습니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과대에서 뭐 어떠한 일을 했는지 저의 업적을 설명하고, 그리고 둘째, 저는 갈등 상황에 대해 신중하게 해결하였습니다 해서 또 신중에 대한 업적을 또 설명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 대부분 제 자기소개서를 보신 분들은 이게 자소서에 있던 내용이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자소서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조금 완전 짧고 굵게 아주 간략하게 그렇게 축약되게 해서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갈 수 있게끔 하였고요. 마지막에 이러한 면모를 통해 무슨 대학교 병원에서 어떠하게 기여하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마무리를 했고, 만약에 여기서 지원 동기로 해야 한다 싶으면은 저는 이러한 면모로 이제 어떠한 대학교 병원에서 이게 이렇게 맞아서 저는 이렇게 한 이유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서론에는 인사와 자신의 키워드, 그리고 두 번째 본론에서는 그 키워드에 대한 자신의 업적을 짧고 굵게 간략하게 설명하자. 그래서 세 번째로는 자신의 업적과 자신의 키워드를 통해서 이 병원에서 어떻게 기여를 할 것인지, 또는 또 이러한 자신의 키워드가 이 병원에서 어떻게 맞는지,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이 병원에서 지원을 한 이유, 이런 식으로 자기소개를 완성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면접시 임하는 그런 자세의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면접시 자세는 배에 힘주고 가슴 펴고 어깨 내리고 목 잡아 당기고 공수 자세로 단정하게 있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대기할 때부터 되게 자세를 곱게 있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왜냐면은 대기할 때 긴장을 낮춰버리면은 막상 면접 들어가기 전에 엄청 긴장이 갑자기 확 오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기실에서부터 엄청 긴장을 놓지 않고 계속 이렇게 있었습니다. 면접
대기가 좀 길어진다 싶으시면은 슬리퍼 같은 것도 챙겨 오시고, 그리고 옷도 좀 가볍게 입고 오셔가지고 나중에 갈아입으셔도 되고, 좀 편하게 계시다가 너무 하루 종일 긴장하고 있다 보면은 막상 이제 면접에 들어가면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될 수 있어서, 그래서 그때는 좀 편하게 계시다가 한 면접 1시간 전에 그때부터 딱 옷도 갖춰 입으시고, 그때부터 구두 신으시고, 얼굴도 막 이제 곧 면접 들어간다 하면서 딱 갖춰주시고, 이렇게 딱 온몸에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면접 복장 같은 경우도 이렇게 깔끔하게 있는 게 정말 제일 기본적이잖아요. 그러기도 하고, 저는 이제 면접 복장을 더웨이9에서 세트로 구매를 했어요. 근데 그때 구두까지 같이 구매를 했는데, 그 더웨이9 그 구두가 앞코가 너무 둥글다 보니까 다리가 너무 짧아 보이고 종아리도 되게 두꺼워 보이고 발목이 엄청 안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면접에서는 이미지가 중요하잖아요. 신경을 쓰고 싶었어가지고 첫 번째 면접이 끝나고 바로 백화점에 달려가서 구두를 샀었습니다. 이런 구두를 구매를 했어요. 앞코가 너무 둥글면은 진짜 짧아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너무 뾰족해 보이면은 면접 구두 같지가 않고 면접 때에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서, 어느 정도 뾰족하지만 어느 정도 뭉툭한, 여기가 이렇게 많이 뾰족하지 않게, 그치만 여기는 삼각형이 되도록 이런 식으로 준비를 했고, 그리고 여기도 엄청 얇으면 또 되게 면접 구두가 아닌 것 같아서 여기도 어느 정도 두께는 있지만 그래도 여기가 좀 얄쌍하게 빠진 걸로 이런 식의 구두를 준비했었습니다. 치마 길이는 웬만하면은 안 줄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다리는 좀 안 이뻐 보이더라도 앉아있다가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끝나고 나면은 그때 이제 치마가 올라가는데 거기서 또 치마를 이렇게 내리고 있자니 조금 약간 혼자만 자세히 흐트러지는 경우가 있어서, 차라리 그냥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애초에 처음부터 그냥 길이를 제일 무난하게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면접에 들어갈 때 표정이랑 손짓이랑 중요하잖아요. 저는 그때 당시에는 되게 항상 계속 이렇게 유지를 했었어요. 이렇게 위스키 할 때 이렇게 눈도 같이 살짝 이렇게 웃고 있고요. 그렇다고 너무 눈도 이렇게 웃지 마시고 이렇게 좀 뜰 수 있게끔. 그리고 면접관님들과의 시선 처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보통 면접관분들은 뭐 3명이나 4명 계시거나 아니면 6명이 계시거나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때마다 6명이든 3명이든 항상 한 분씩 다 아이 컨택을 했어요. 한 분, 한 분, 한 분, 한 분, 한 분 이런 식으로. 꼭 끝에 있으신 분들을 꼭 제외시키지 마시고 무조건 그냥 그분들이 나를 안 쳐다봐도 그냥 한 번씩 이렇게 딱 쳐다봐 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눈 마주치면 더 베스트긴 하죠. 말할 때도 웬만하면은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입술이 떨리더라도 이겨내야 돼요. 거기서 입술 떨린다고 막 이렇게 계시지 마시고 이렇게 그냥 애초에 이렇게 처음부터 계셔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가 말하는 차례가 아니고 옆 사람이 말하는 차례일 때는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옆에 분들 말하신다면은 이쪽 분 말하신다면 면접 한번 보시고 이쪽 한번 또 보시고, 이런 식으로 한번 이렇게 경청하고 있다는 거를 되게 자세를 흐트러지지 않고 이렇게 계속 웃음도 흐트러지지 않고 끄덕끄덕 하면서 웃음도 계속 유지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정말 좋은 인상을 남겨요. 그리고 옆에 분이 대답하고 계신다 하더라도 다른 분들 안 보시는 거 아니거든요. 옆에 분이 대답할 때 저는 다른 면접관 분들이랑 눈을 되게 많이 맞췄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면접관 분들이 꼭 대답하는 사람을 보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보고 있구나 라는 것을 꼭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히 정말 흐트러지지 말고 면접 들어선 순간부터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면접에 임하고 있어, 나 면접에 집중하고 있어요, 저 면접하는데 그냥 FM이에요 라고 보여줄 수 있도록 행동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면접관 분들과 아이 컨택, 그리고 웃는 거, 그리고 경청하는 자세, 이런 식으로 저는 이 3개가 정말 면접 볼 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면접할 때 말을 절거나 말을 못했어요. 잘 기억이 안 나거나 그럴 때는 진짜 정중하게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긴장이 돼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도 될까요? 라고 이런 식으로 정중하게 요청을 해드리면은 네 다시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보통 다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말 못했다고 나 이 면접 망했어 라는 식으로 멘탈 붕괴되지 마시고, 그냥 그래 이 망한 거를 내가 한번 모면해보자, 한번 그냥 다 해결해 봐보자 하면서 다시 한번 그냥 던져보는 걸로. 제스처는 면접 때는 제스처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이렇게 말하거나, 만약에 제스처를 한다면은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그냥 네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끔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은 조에 어떠한 면접자가 같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면접 분위기가 되게 달라져요. 만약에 한 분이 엄청 되게 활발하시고 되게 막 저 마지막으로 할 말 해도 되겠습니까? 라는 식으로 분이 계신다면은, 되게 호의적이신 분들은 하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라고 물어보시면은 바로 그냥 네 저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라면서 이렇게 저도 막 그냥 순발력 있게 그냥 막 했습니다. 저는 그때도 옆에 분이 엄청 막 믿음, 사랑, 막 소망, 희망, 막 저는 뭐 어떻게 막 할 수 있겠습니다 막 하면서 어떻게 막 이 병원에서 막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엄청 되게 활발하게 너무 재밌게 해주셔가지고 저도 그때부터 텐션이 막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때 당시에 미쳤어가지고, 제가 얼굴에 여기에 인디언 부지가 있는데 제가 지금 마스크를 해가지고 이게 잘 보이지가 않아서 너무 아쉬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 대학교 병원 간호사가 된다면은 환자분들이나 모든 병원을 찾아주시는 모든 분들께 이 인디언 부족을 잃지 않고 항상 웃는 모습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항상 맞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양대학교 병원에 뭐 행복과 뭐 웃음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엄청 신나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진짜 말을 한 번도 절지도 않고 되게 신나게 막 하니까 면접관 분들도 막 이렇게 웃어주시고 막 해주셨더라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혼자만 이렇게 되게 막 조금 FM적인 되게 저는 어떠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부터는 살짝 면접관분들도 루즈해지시고 저희도 약간 좀 다운이 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냥 이런 식으로 밝은 면접 분위기라면은 조금 거기서는 좀 활발하게 전 이거 이렇게 하겠습니다. 되게 말도 안 돼도 전 인디언 분위기 되게 말도 안 됐잖아요. 근데도 그냥 저는 저의 특징을 조금 말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렇게 그냥 바로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저도 순발력 치고는 되게 조금 그때 되게 잘 말했던 것 같았어서 그래서 그때 그 옆에 분 덕분에 저 또한 같이 좋은 인상을 받았었던 것 같아서 이렇게 합격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막 조금 너무 튀는 행동이 살짝은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상황에 가려가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상황을 대충 보면서 여기선 튀어도 되겠구나 라고 해가지고 했지 막 갑분싸 되는 상황에서는 가만히 있자 라는 식으로 이렇게 그냥 계속 옆에서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병원에서 받았던 질문들을 조금 말씀드려볼게요. 우선 저는 아까 살짝 언급하긴 했는데 순창대학교 병원에서는 직무 질문을 NTG 사용 기전을 말해보세요 라는 질문을 받았고 인성 질문에서는 신규 간호사에서 독립을 하게 되었을 때 모르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라는 식으로 질문이 들어왔었어요. 그냥 저는 간호수첩을 들고 다니면서 거기에 대해서 몰랐던 그런 증상이나 그런 게 있었다면은 퇴근하고 나서 원내에 도서관을 이용해가지고 거기서 의학 지식을 더 간호 지식을 더 공부를 하고 그리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은 더더욱 보완할 수 있도록 선배 간호사분이나 이렇게 동료 간호사분들께 같이 공부를 하면서 더더욱 실력을 더 향상시키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사실 순발력으로 좀 생각해낸 거라서 기억은 정확히는 안 나는데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몰랐던 문제에 대해서 말이 있는데 저는 모르는 질문은 한 번도 없긴 했는데 근데 순찰원 때 모르신다고 하신 분들이 두 분이 계셨어요. 같은 조에서 두 분 다 두 번째 질문이 주어졌었는데 한 분은 모르겠다고 하고 두 번째 질문에서는 제대로 답변을 해주셨어요. 근데 두 번째 분은 첫 번째 것도 모른다 하셨고 두 번째 것도 약간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주셔가지고 그분은 이제 최종 면접에서는 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 합격자 그 조 명단에서도 안 보이셨던 걸 보니까 불합격하셨던 것 같아서 그래서 웬만하면은 첫 번째 질문은 뭐 당연히 모르는 거는 진짜 모르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마음으로 임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선 공통질문에 대한 비애가 있습니다. 은평성모병원에서는 정말 직무질문마저도 공통질문을 해주시더라고요. 정말 당황스러웠던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성인 질문에서는 다들 어려워가지고 막 죄송합니다 모르겠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넘어갔었는데 이제 기본부터는 이제 다들 알잖아요. 기본은 웬만하면 다들 이제 간호 교육 과정을 거쳐오신 분들이라면 아는 지식이기 때문에 근데 막 소독과 멸균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해보세요라는 것이 홍질문에서 똑같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답변은 딱 한 줄이었거든요. 그거를 첫 번째 분이 말하셨는데 또 다음 분은 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고 또 똑같이 말했죠. 그리고 저 또한 거기서 살짝 더 저는 하나 더 올리는 정도로 말했고 다음 분도 똑같이 말하셨는데 이제 거기서부터 혹시 다른 답변은 없나요? 너무 다 똑같아가지고 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거기서 그분도 엄청 다르게 말씀해 주시느라 막 순발력 있게 대처해 주시고 다음 분들한테는 이제 멸균은 어떻게 하는 거죠? 라는 식으로 이렇게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되게 은평성모병원은 진짜 모든 질문들을 다 옆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옆에 분이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막 이런 식으로 넘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정말 은평성모병원을 소망하시는 분들은 직무 준비를 하실 때 기본 파트에 만약에 답변이 한 줄 정도가 되는 그런 간단한 질문이에요. 근데 그것만 외우지 마시고 인터넷에서 더 정확하게 찾아보셔가지고 다른 답변이 있으면 그것도 플러스 해서 적으셔가지고 같이 이제 달달달달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더더욱 합격률을 보장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신다면은 그걸 완벽하게 준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은평성모병원은 정말 공통 질문이 정말 위험하다. 그리고 한양대학교 병원에서는 이제 직무 질문으로는 이제 비위관 삽입술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해서 이것도 무난하게 어려움 없이 그렇게 답변을 했고요. 인성 질문에서는 저는 이제 제가 두 번째 있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계시는 분한테 정맥 주사를 할 때 실수를 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라고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근데 이제 당연히 첫 번째 분은 사과를 드리고 다시 뭐 할 수 있게끔 뭐 선배 간호사분을 부르겠다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저한테도 똑같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옆에 분은 어떻게 하실 거죠 해가지고 저도 되게 어떡하지 옆에 분이랑 겹치는데 어떡하지 약간 이런 마음으로 했지만 저는 약간 살짝 실수한 거에 대해서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고 정맥주사에 능숙한 선배 간호사님께 부탁을 드려서 정맥주사를 계속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후에 나중에 더더욱 연습 과정을 거쳐서 이런 식으로 하고 넘어갔는데 갑자기 다음 분한테는 정맥주사 하는 과정을 설명하라 했고 그 옆에 분한테는 정맥주사 부작용이 뭐죠? 하고 항생제 뭐 관련해서 막 이렇게 막 쭈루룩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상황에서 직무 질문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이게 경영진 마지막 최종 면접에서도 직무 질문이 안 나오지는 않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면접이었습니다. 좀 긴장을 늦추지 말고 경영진까지 갔더라도 거기서도 엄청 열심히 답을 하고 직무 질문도 공부를 잊지 말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고든벨, 대망의 고든벨이 있잖아요. 고든벨이 무엇이냐? 들어가면 책상이 있어요. 근데 책상 위에 이렇게 종이랑 이런 식으로 매직이 이렇게 딱 있어요.
있고, 그리고 앞에 면접관분들 계시고, 그 옆에 PPT 화면이 떠 있어요. 거기서 이제 다들 착석해 주시고, 이제 여기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 떠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나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적어주시고, 그리고 저희한테 이렇게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라고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딱 문제가 시작되죠. 앞에 보면 막 상황을 막 주세요. 근데 처음엔 저는 그게 질문인 줄 알고 좀 너무 당황을 한 거예요. 이런 상황을 주면은 설마 우리가 간호 케이스를 우리가 세워가지고 막 하는 건가? 막 진단을 내리나 했는데 갑자기 이제 본격적인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당화 혈색소의 정상 수치는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질문이구나 해가지고 다행히 이제 했는데 저는 정상 수치를 몰랐더라고요. 저는 딱 당뇨병의 기준이 되는 6.5 미만이면 5 미만이라는 기준만 알지 이제 정상 수치는 딱 제가 잘 몰랐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당연히 어떡하지 해가지고 그냥 6.5 미만이면은 뭐 당뇨병 아니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옆에 분들은 이제 딱 정상 수치를 적어주셨더라고요. 보여주셨을 때 이제 다들 이렇게 면접분들 이렇게 막 하나 한 명씩 보시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넘어가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도 주어지시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상하 면접이더라고요. 상황이 석션을 받는 A 환자가 있는데 같은 병실의 B 환자가 그 석션하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항의가 들어왔다. 그래서 병실을 바꿔달라고 이렇게 간호사한테 요청했는데 그 A 환자의 보호자가 그 사실을 알고 난 뒤에 B 환자에게 가서 화를 냈다. 그때 어떻게 중재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되게 생각보다 엄청 세세하게 그렇게 상황을 주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막 쓰래요. 그냥 길어도 되니까. 그래서 그냥 막 썼어요. 네, 하고 나니까 이제 보여드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각자 발표를 해서 설명을 해달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그때 제일 마지막에 답변을 했는데 앞에 분들이 다들 저랑 다르게 다른 방향으로 B 환자분께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해서 전동을 진행한다 하는 식으로 했는데 저는 우선 A 환자의 보호자가 되게 화가 나 있는 상태잖아요. 되게 흥분해 있는 상태니까 그분 먼저 진정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A 환자 보호자분을 먼저 진정시키지 않으면은 더더욱 화가 지속돼가지고 2차 상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2차 상황을 먼저 막기 위해서 A 환자의 보호자분의 먼저 화를 먼저 풀어드리고 그리고 B 환자에 대해서 먼저 양해를 구한 다음에 혹시라도 정말 전동을 원하신다면은 그러면 진짜 정말 면내에서 전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시켜드리도록 하겠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다들 전동을 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결론을 내렸어가지고 혹시 다 만실이라서 전동하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추가 질문을. 첫 번째 분은 커튼을 쳐서 사생활을 보호해서 조금 어느 정도 좀 부딪히는 경우를 없게 만들겠다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소리가 시끄러워서 그렇게 항의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원내에 귀마개를 지원해 주셔가지고 환자분 B 환자분께 양해를 구해서 귀마개를 드리고 또 커튼을 쳐가지고 좀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게끔 하자 이런 식으로 조금 하나를 더 덧붙였습니다. 고대에서는 좀 인성 질문이 세세하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대학생활 하면서 팀플 상황에서 갈등이 생겼으면 어떠한 갈등이 생겼었는지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놨는지 그리고 그 팀플 내에서 어떠한 역할을 맡았었는지 라는 식으로 그렇게 질문을 해주시더라고요. 오히려 면접에서는 눈에 띄는 것보다는 그냥 병풍 같은 존재들이 보통 합격한다는 말이 많거든요. 추가 질문을 한 번도 저만 받아본 적이 없는데 근데도 제가 붙었던 걸 보니까 오히려 정말 병풍같이 있는 게 무난하게 갈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추가 질문 없어도 특별히 메리트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병풍이었어도 오히려 아싸 병풍이었으니까 괜찮다 약간 이런 식으로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저리 알려드렸는데요. 이게 과연 제대로 여러분들께 닿을 수 있을지는 정말 큰 걱정이 되지만 그래도 아예 그냥 생판 모르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제가 말했던 것처럼 어느 정도 좀 면접에 대한 정보나 그런 면접에 대한 꿀팁을 좀 알고 가신다면은 의식적으로나마 남아 있어서 면접에 막상 참여할 때 맞다 계속 우수랬지 맞다 옆에 경청할 땐 이렇게 하랬지 맞다 앞에 시선 처리는 제대로 눈을 마주치라고 했지 라는 식으로 이렇게 생각이 날 수 있게끔 제가 어느 정도 전달해 드리고 싶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 또 너무 다들 잘 보고 계신 것 같아서 저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면접 영상도 다들 많이 참고해 주셔가지고 많이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정말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뿌듯하고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꼭 면접 최악까지 가시고 꼭 최종 합격하시면 댓글에 살짝 저에게 빅팀 좀 해주시면 제가 정말 축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이번 영상 마치고 영상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간호학과에 대한 그런 도움이나 그런 걸 드릴 수 있도록 한번 영상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다들 너무 오랜만에 제가 영상으로 찾아뵀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저 계속 구독해주시고 계속 저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정말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 사랑합니다. 안녕.